안녕하세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희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용실 세금 중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을 좀 살펴보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미용실 전문 세무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만 참고하시면 아마 미용실 대표님들 중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어려우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업 감면 규정은 뭐냐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대표님이 생애 최초로 창업을 하게 되면 세금을 5년 동안 100% 감면을 해주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나이 요건 또는 지역 요건 둘 중 하나만 충족을 하면 100%가 아니라 50%만 감면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둘 다 충족을 못하면 감면은 없겠죠. 이때 나이 요건은 뭐냐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뜻합니다. 이때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을 이행을 한다면 그 기간은 차감을 해주는데요. 쉽게 말해서 뭐 2년을 다녀왔다고 하면 2년은 나이에 빼주는 거죠. 그럼 만 36세까지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 지역 요건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쉽게 말하면 수도권 중에 인구 밀도가 과해서 나라의 인구 팽창을 억제해야 되겠다고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 창업을 하면 마찬가지로 지역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그래서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김포, 남양주 중 일부 이런 것들은 수도권이긴 하지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창업을 했다면 지역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으로 인정받는 요건도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나이 요건과 지역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표님이 창업을 하게 되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5년 동안 이 창업으로 인정받는 게 꽤나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해 온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고요. 즉 내가 권리금을 주고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인수받았다, 승계받았다. 그러면 나는 생애 최초로 사업자 능력증을 내더라도 그 사업자로 창업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그 업종을 창업했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선 이게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세법에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혼동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 개인으로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창업으로 마찬가지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이걸 폐업하고 동종 업종을 다시 창업을 한 경우에는 이 역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생애 최초로 그 업종으로 창업을 해야만이 창업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을 하면 이것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개념을 살펴보았으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창업 감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 요건과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만 34세가 즉 만 35세가 되기 전에 창업을 해야 이 나이 요건을 충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오픈을 할 때 생일이 지나서 만 35세가 된다고 하면 창업 감면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오픈 전에 미리 사업자만 내둔다면 오픈 전에 사업자를 낼 때 그 시점에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나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 전에 사업자만 미리 내두더라도 창업 감면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 나이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은 실제 내가 사업을 개시한 그 시점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상에 적혀있는 사업자 등록 신청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를 예전에 찾아오신 대표님 중에 나이가 생일이 딱 2주 남은 34세였어요. 그분은 이제 만 35세가 될 때, 즉 2주가 지난 시점에 창업을 하려고 했는데,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보자마자 대표님께 빨리 부동산 계약을 하시고 저한테 오셔라. 바로 사업자를 내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만 34세가 지나기 전에, 즉 만 35세가 되기 전에 사업자를 내셔서 나이 요건을 충족해서 세금을 50%가 아니라 100%다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법을 활용해서 내 세금을 수백, 수천, 수억 원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무사님과 상담을 한번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권리금을 주고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권리금도 사업을 어떻게 인수하느냐에 따라서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세법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들어가게 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세무사님을 찾아뵙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실 국세청에서는 미용실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 작년 매출이 7,500만 원이 넘어간다, 이상이다 라고 하면 복식부기 의무를 부여합니다. 복식부기는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너는 이제 어느 정도 버니까 세무사에 기장을 맡겨라.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겨서 외으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해라 라고 의무를 부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면 원래 영세한 간편장부 대상자일 때 부여받지 않았던 의무들을 이행을 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업용 계좌 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이런 의무들이 부여가 됩니다. 이런 의무들이 부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감면 같은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사업용 신고를 못해서 혹은 현금영수증을 가맹을 늦게 가입해서 박탈당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사실 안타깝죠. 그런 게 정말 어려운 게 아닌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우리 대표님들이 사업을 또 하시는데 이런 의무까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소득이 생겼다고 하시면 사실 이거는 세무사님들이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꼭 이런 걸 꼼꼼히 체크해 주는 사무실에 맡기시길 권해드리고, 또 대표님 역시도 이제 혼자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런 걸 누락하기가 쉬우니까 꼼꼼한 세무사 사무실에 맡길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런 의무들을 꼼꼼히 챙기기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수백 수천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업 재창업 관련입니다. 아까 제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 중에 폐업 후 재창업, 즉 내가 개인으로 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업종의 사업을 다시 할 때 이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폐업 후 재창업도 창업감면으로 인정해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매출 매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폐업을 한 후에 다시 창업을 하게 되면 기존의 사업자 등록증 이력이 있더라도, 등록한 이력이 있더라도 세계 최초 창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또한 개인이 하던 사업을 폐업했다가 이런 창업감면 규정을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사업을 계속 해야겠는데 이미 폐업을 해버렸는데 어쩌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결론을 말하면 이제 세무서에서 찾아가 내가 폐업을 하긴 했는데 사업자를 다시 살려달라 이제 조사관 분께 유도리 있게 말씀을 드리면 살려주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건 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한번 폐업한 살리는 것은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이거는 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지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뭐 유튜브에서 어떤 세무사 그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폐업사실 증명원만 국세청에서 안 뗐으면 종종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조상한 선생님께 유도리 있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건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법상으로는 개인이 폐업을 했다가 동종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법에 적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 해석을 통해서 이러한 창업으로 인정되는 예외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폐업 후 재창업이어도. 따라서 이러한 실무적인 경험과 능력치와 공부가 되어 있는 세무사님께 찾아가서 창업감면을 좀 조언을 받는다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개인으로 하던 사업을 법인 전환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법에는 안 되어 있는다고 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이 역시 그 창업감면 같은 이런 감면 혜택을 승계해 올 수 있다. 요건을 충족을 했을 때. 이거 역시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액션을 다 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법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 되는 경우도 있다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미용실 세금 중 창업감면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당분간 미용실 세금 시리즈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미용실 세금 주제 이외에도 도움이 될 만한 주제들이 있다면 제가 한번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실 원장님들이나 혹은 꼭 미용실 업종이 아니더라도 세무 기장이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세무그룹 절세연구소에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기장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에 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절세연구소 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그래도 1대1로 직원이랑 대표님이랑 소통을 많이 하는 반면에 저희 절세연구소에서는 대표님 제가 직접 대표님들에게 모니터링을 다 하면서 1차적으로 물론 직원분들이 응대를 하지만 제가 최종적으로는 다 피드백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 미진한 부분들은 제가 다 피드백을 얻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입장에서는 절세연구소와 대표님, 이 회사와 대표님 간의 소통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장계약을 하게 되면 대표 세무사인 제가 직접 대표님을 찾아뵙고 1대1로 절세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대표님이 부가세, 소득세, 원천세 같은 대표님 내야 될 세금의 기본 개념 원리부터 절세연구소에 어떻게 절세를 해줄지에 대해 강의를 한번 해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그래도 대표님들께서 만족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절세 컨설팅의 일부도 추후에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영상이라 되게 부족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찍으면서 최대한 피드백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점차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